안녕하세요. 신디록의 신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옷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옷도 많고 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집에서 건조기와 스타일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일러와 건조기가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사실상 이게 가격도 가격인데다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러와 건조기 없이 옷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옷을 평균 10년을 입거든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입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비싼 옷들이 오히려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원단도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소재 자체가 민감한 소재를 많이 씁니다. 린넨, 실크, 그리고 캐시미어도 굉장히 얇게 뽑기 때문에 사실상 세탁기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하게 냄새라던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스타일러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스타일러와 건조기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옷의 소재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원단 혼용률별 세탁 방법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건조기에서 쓸 수 있는 옷은 퍼센트 폴리에스터 종류, 그러니까 이제 패딩이죠. 패딩 종류나 수건 종류, 아니면 100% 면으로 된 아이들 속옷 정도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단 특성상 물이 묻은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원단이 수축을 합니다. 예전에 영탁 씨가 그 프로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옷을 한 사이즈 크게 산다. 왜냐면 건조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건조기를 돌리면 옷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자기는 옷을 한 사이즈를 큰 걸 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면 원단은 옷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이 건조기가 열로 인해서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염색이 변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건조기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수건, 그다음에 아이들 면으로 된 속옷, 그리고 패딩 종류. 근데 이 외의 것들은 사실상 실크 건조기 안 되죠. 실크는 애초에 세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린넨도 당연히 세탁기 안 되죠. 그러면 사실상 건조기를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수건 돌리려고 건조기 하나에 몇백만 원씩 주고 산다는 거는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조기를 쓰지 않고, 저는 아예 세탁기에 건조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 건조기를 따로 팔기 위해서 세탁기 기능 안에 건조기가 있는 세탁기를 요즘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탁기가 한 10년 정도 된 거라서 그 안에 건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딱 패딩 돌릴 때만 제가 그 건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러가 사실상은 어떤 원리 구조가 되는 거냐면, 이 기계 안에 물이 있으면 그거를 100도씨로 끓여서 스팀을 분사해서 그 옷의 냄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빼는 그런 종류, 탈취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주름을 펴는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스타일러로 주름을 피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일러 말고 그냥 스탠드 스팀 다리미하고 일반 그 눌러서 다리는 다리미 있잖아요. 그거 딱 2개를 쓰고 있는데, 울코트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스탠드 스팀 다리미로 살짝 이렇게 만져서 주름을 좀 펴고 해서 그냥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가 있으면 그런 데에 좀 잠깐 널어놨다가 더스트백을 씌워요. 더스트백을 씌워서 저는 옷장에 보관을 하고, 대부분 울 제품은 주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당연히 실크 린넨 이런 종류는 이제 세탁소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면바지, 면티, 청바지 그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세탁을 하냐면, 우선 이렇게 큰 이제 양동이 같은 곳에 중성 세제를 풀어서 옷을 담급니다. 대신 컬러를 분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 파란 물이 빠지고요. 거기에 화이트 같이 담그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컬러 별도로 저는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뉴트럴 컬러 따로 빨고, 다크 컬러는 별도로 이제 세제에 담갔다가, 옷이 마찰을 가하면 가할수록 쉽게 옷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의 마찰, 그러나 물 세탁을 하는 게 좋고, 그러면 물 세탁은 담갔다가 그거를 그대로 세탁기에 넣습니다. 세탁기에 넣고 헹굼 탈수 딱 2개 과정만 거쳐서 세탁기 안에 15분 이내, 20분 이내로 들어오게 그렇게 헹굼 탈수만 해서 빨아서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합니다. 그래서 셔츠나 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일반 다리미로 다림질을 하고, 그러니까 폴리 시폰 같은 드레스가 있어요. 사실 폴리는 물 세탁이 가능해요, 원래가.
그래서 폴리 쉬폰 같은 경우도 물에 담갔다가, 근데 걔는 폴리 쉬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얇은 원단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세탁기에 그 마찰로 돌려버리면 얘가 옷이 터질 수가 있어요. 찢어지거나. 그래서 폴리 쉬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담갔다가 그냥 짜서 널어요. 널고 대신 이 폴리 쉬폰 같은 경우 개인이 다림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한 원단이에요. 이 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스팀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것도 건조를 시켜서 다시 옷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즘 이제 운동복을 그럼 어떻게 빨아야 되냐? 원래 폴리 나일론은 원래는 내구성이 좋아요. 폴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30도 이상이 되는 고온 염색을 해요. 원단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얼룩얼룩해지거든요. 그래서 폴리는 실 상태로 고온 압력으로 분사를 해서 하는 염색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폴리에 들어가는 이 스판 종류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60도 이상이 넘어가면 이 폴리가 이렇게 퍼진다고 하죠. 이렇게 쭉 늘어나 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건조기 돌렸는데 괜찮던데? 라고 말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 그 레깅스 같은 스판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염색인데, 이 염료들이 고온으로 계속 그렇게 돌리다 보면 이 색깔이 탈색이 돼요. 탈색되는 현상 때문에 건조기를 쓰지 말라고 세탁 라벨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약간 과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세탁 라벨을 보면 거의 그냥 드라이라고 써 있어요. 물 세탁이 되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드라이를 하라고 써 있어요. 그 이유는 각각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세탁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물 세탁이나 손 세탁을 하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네들이 클레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전문 업체인 세탁소에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워낙 전공도 했고 잘 알다 보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그냥 막 세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면 종류나 면 바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물에 담갔다가 헹굼 탈수만 하고, 당연히 실크나 린넨, 울 종류는 당연히 세탁소에 가야 되는 거죠. 다만 코트 같은 경우도 저는 매번 세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코트는 밖에 입는 거고 안에 뭐 목폴라나 스카프 같은 걸 하면 사실상 몸에 직접적으로 닿을 일이 없어요, 코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팀으로 달여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뒀다가 다시 이제 더스트 커버를 꼭 씌웁니다. 비닐은 안 돼요, 여러분. 비닐은 이게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옷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 종류 제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더스트 커버가 있어요. 아마 다이소 가면 무슨 그 선풍기 커버처럼 생긴 그런 더스트 커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덮어서 보관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섬유 페브리즈 같은 그 섬유 향을 뿌리질 않아요.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염색이라는 것들이 빛이나 화학물질, 액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탈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옷에 다이렉트로 뿌리지는 않고, 산타마리아에서 나오는 왁스 태블릿이 있거든요. 한 상자에 이렇게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붙박이당 한 칸에 1개씩 이렇게 넣어주고 평균 한 6개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울 제품이 옷장에 들어가면 그 약간 쾌쾌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습기 제거제와 왁스 태블릿으로 간접적으로 그 냄새를 없애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섬유의 냄새를 없애는 것들을 잘 쓰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상 그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냄새를 향으로 덮어버리는 거라서 딱히 옷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딩인데, 패딩을 사실상 집에서 핸들링 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물을 먹어버리면 엄청 무겁고 핸들링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건조기로 가능한 게 또 패딩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솜털들이 그 건조를 해줘야지만 더 이렇게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세탁소에 맡겨도 세탁소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그거를 기름 세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라이는 원래 그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 안에서 때를 빼서 가져오는 거예요. 패딩은 솜들이 기름을 먹으면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가지고 얘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세탁소에서도 물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그걸 물 드라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서 어떻게 세탁을 하냐면, 제가 몽클레어도 한 10년 입고 그때쯤이면은 그냥 물 세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초반에는 좀 세탁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거를 세탁기를 돌렸어요. 최고 속도의 RPM을 높여서 탈수를 해요. 그리고 1차로 말립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초반에 쇼츠에 이렇게 막 그 두드려서 털을 펼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1차로 해요. 그러면 여전히 안 해도 두꺼운 것들은 솜이 뭉쳐 있어요. 그럼 다시 2차로 또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옷걸이 같은 걸로 막 털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집에 건조기가 있으면 건조를 돌리면 너무 좋죠. 그리고 건조를 돌릴 때 그 테니스공처럼 뭐 골프공 이런 거 안 됩니다. 야구공도 안 돼요. 꼭 테니스공처럼 이렇게 소프트한 형태의 공을 그 망에 쌓아서 옷과 같이 접촉되지 않도록. 그래서 옷은 따로 망에 싸고 테니스공도 망에 따로 쌓아서 넣고 건조기를 돌리면 얘가 정말 더 풍성하게 건조가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골프복에서의 우이나 고어텍스가 들어있는 등산복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밖에 필름 코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옷이 좀 약간 하드한 느낌을 받는 건데 그거를 계속 세탁기를 매번 이렇게 돌리시면 세탁기의 그 마찰에 의해서 그 기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세탁기를 잘 돌리지 않고요. 아까처럼 세제에 물을 풀고 근데 만약에 뭐 흙이 묻었다거나 뭐 하면 그 부분만 따로 손으로 비벼서 빼서 물에 담가 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널어요. 그냥 널어도 그 아이들은 이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원단에 물이라는 게 묻지 않고 물이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널어만 놔도 잘 말라요. 그래서 기능성 의류, 코팅이 되어져 있는 방수가 되는 기능성 옷은 가능하면 그냥 손세탁을 해라. 그리고 특히 뭐 골프장 갔을 때 입었던 우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오염이 묻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흙만 좀 털어서 내고 그냥 물에 대충 빨아서 널어 놓을 정도. 뭐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성 의류 방수되는 제품들은 특히 저는 세탁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또 제일 잘 쓰고 있는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이게 그냥 흰색 면티잖아요. 이거를 그냥 빨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 옷이 무겁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처져요. 처지면 이 어깨 자국 나고 목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목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건조가 돼버려요. 그러면 옷이 입었을 때 옷이 이렇게 되는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필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키 쉐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나이키가 마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나이키 쉐입 만들지 말 것. 이 넥 쉐입은 예쁘게 좌우 밸런스 맞춰라. 이게 저희가 맨날 공장에 주는 코멘트인데 근데 빨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무거운 거 이렇게 널어버리면 옷은 나이키 쉐입이 되고 어깨는 이게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넣냐면 저는 흰색 티셔츠 주로 손세탁을 하거든요. 저는 세탁기를 잘 돌리지 않아요. 잠옷 같은 거면 모르겠지만 이런 외출용 이건 띠어리 고가의 티셔츠이기 때문에 세탁기 잘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넣냐면 빨래를 해서 짰으면 이렇게 빨래 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넣습니다. 대신 앞이 짧고 뒤에가 길게 나중에 옷이 마르면 옷걸이 무게 때문에 옷이 이렇게 내려서 땅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널면서 이렇게 넥 쉐입을 예쁘게 만져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건조가 되면서 이 옷걸이의 무게 때문에 이 부분이 다림질을 한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 말랐을 때 살짝 구겨져 있는 이 부분만 살짝 자려서 입으셔도 되고 귀찮아서 다림질을 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그냥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암홀이라고 하는 이 끝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맞춰요. 여기를 맞추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분의 1등분 해서 옷을 이렇게 착착착 올려놓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밑에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탁탁 털어서 접어서 말려놓으면 뭐 그렇게 굳이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티셔츠 매번 꺼내 입을 때마다 구겨지지 않는 티셔츠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세상에 그런 세탁 방법을 어떻게 개발했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의 세탁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건조기나 스타일러 있으면 편하고 좋긴 한데 사실상 비용과 장소를 차지하는 것 대비 그렇게 유용한가 거기서는 좀 살짝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개발한 이 세탁 방법을 이용해서 옷을 거의 한 10년씩 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세탁 노하우, 성분별 세탁 방법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요. 안녕.